대선 때 이재명 대표 저한테 3번인가 전화 왔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뭐 도와달라고 전화 왔습니까? 아니 같이 뭐 좀 하자고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정말 머리부터 발까지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하냐. 저는 뭐 분명히 반대 입장을 얘기했고 예. 그 대신에 정책 토론을 한번 해보자. 예. 왜냐하면 민주당 정치가 우리 공화당 정책이 너무 다른데 또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우리가 비슷한 게 파격적으로. 비슷한 게 있을 거라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0세에서 1세 예, 예. 보육 관련되는 거 있죠. 우리는 공약이 뭐 지금 100만 원이 100만 원. 월 100만 원씩 월 100만 간다. 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70만 원 70만 했다가 50만 내려갔다 70만 이제 네. 올라가잖아. 이제 네네. 그 100만 원 갑니다. 그럼 이제 복지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좌쪽에 가 있어요. 사실은 돈을 포퓰리즘으로 막 쓰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데 특히 이 저출산 문제에서 가장 문제되는 보육 문제, 교육 문제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좀 많이 써야 된다. 예, 예, 예. 단지 안에 이제 한정같이 엄청난 적자를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제가 한 2배 오른다 했거든요. 예, 예. 이제 전기값이. 왜냐하면 이게 동력기관이잖아요. 네. 중추 동력기관을 멈출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네. 자, 이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민영화의 문제가 아니고 소위 한전 이런 거냐. 한전의 물건 그저 뭐 여러 이제 전기 그 공급업체들의 그거를 다 독자 매입을 해가지고 비싸게 사서 국민들한테 싸게, 막 주는 예, 거예요. 싸게 주는 그러면 막 주는데 막 주는 건 아니고 싸게 주는 거. 아니 이제 그 제가 예, 예, 말하는 것은 예. 경쟁력 없이 가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가면은 이제 다 돼 다. 독점 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항상 독점 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경제 체제에서 독점주의가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제 민영화라는 차원보다는 이제 경영을 예,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너무 민영화라 얘기하니까 이제 뭐 인원 감축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수준에 맞는 수준에 맞는 그런 공공기관 공기업들의 변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들을 누가 하겠으면 정부하고 국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을 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토론회도 하고 또 뭐 공청회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보통 법 하나 만들면은 법 하나에 최소한 300만 명 정도의 국민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법이 얼마나 중요한 그 우리나라는 뭐 대한민국 국회가 법을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국회일 겁니다. 아마. 저부터 양산하면 양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느 순간부터 법률안을 누가 많이 개정안을 많이 낸 이런 게 하나의 성과처럼 등장을 하면서 제부터 뭐 그 글자 단어 하나 바꾸는 거 가지고 막 저도 뭐 조금 그런 그게 있지만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법률안 발의보다는 통과해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나 현실 국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법률로 통과돼서 가느냐 이게 네.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발의하는 게 중요한 그 거죠.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제가 12년 했잖아요. 네네. 12년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아니, 내가 그 당시에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대화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안에만 들어가면은 이상해지니까 우리나라의 국회의 행태가 그렇게 양당 정치의 폐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적인 이런 소위 갈등, 진보 보수의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지역 갈등, 계층 갈등 뭐 이런 부분들이 독특하게 우리나라에 적응이 많이 되고 또 선거철만 되면은 그러한 국민들이 4년 내내 욕하다가 선거철만 되면은 또 다 찍어줘요. 그렇죠. 공천만 받으면 다 찍어주는 거야. 그리고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걸 찍었지 하면서 또 한탄을 하고 땅을 그러고 치시고. 한 3개월 지나서는 또 욕해요.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에 그거예요. 뭐 이찌기들이라고 표현해. 이찌기들 그리고 내가 왜 이번을 찍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그런데 이제 아무튼 네. 국민들께서는 네. 이제 의식 수준이나 뭐 문화 부분이나 많이 이제 올라와 있잖아요. 네. 정치가 항상 정치가 욕을 얻어먹는데 이제는 뭐 노동연금 그다음에 그 교육개혁 뭐 3대 개혁 시급한 얘기했죠. 개혁이지만 3대 개혁 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권력기관에 대한 네네. 핵심 권력 그 기관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고요. 또 필요한 것이 이제 소위 정치개혁이에요. 그건 뭐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만. 정치개혁을
이제는 중이 자기 머리 못 양당 제도가 네.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독재 정권과 뭐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 이제 야당이 힘이 없으니까 국민들을 보고 막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양화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다양하죠. 이미 사회도 사회는 다양하죠. 네. 이미 사회는 월드컵 16강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10대 강국이 돼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불안한 요소는 있지만은 근데 거기에 맞는 정치를 하려면은 정치 개혁을 한 번은 해야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켜버릴 겁니다. 생각 자체를. 저는 그 윤 대통령의 얘기, 그 교육, 뭐 연금, 노동 이 개혁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개혁이 너무 어려우니까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표를 의식해서 대부분 소리를 안 냈던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고 해결하려고 하면 사회적 갈등은 더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그건 좀 차근차근 저희가 하나 좀 나중에 다뤄보는 걸로 우리가 이제 하고요. 네. 우리 프로그램이 뭐 억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네, 다양하게 생각들을 이제 얽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게 개혁이라 개혁이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정말로. 그렇죠. 그게 개혁은 자기 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기득권층이라는 게 많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나갔던 사람들 네. 재산 1번부터 10번 가까이 있는 사람 거의 다 나갔어요. 재산 많은 사람들. 아버지 국회의원 했던 사람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자들이란 말씀이신 거죠? 가진 기득권들은 배신자들이다. 그 사람들은 항상 그 기득권층에만 살려는 거예요. 기득권층에만. 소위 지방을 가면 지방에 토 세력도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정치의 기득권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그 기득권 세력들의 생각들을 바꾸기가 힘들지 실제로 밑에서부터 정치해가지고 구의원, 시의원하고 혹은 굉장히 야당부터 시작하고 저는 이제 무소속부터 39살 때인가 무소속부터 했잖아요. 2번을 무소속이가 떨어지고 또 여당으로 나온 게 아니고 저는 친박신당이란 야당으로 나와가지고 여당 후보를 이긴 거잖아요. 네. 그런 과정들이 와서 하면은 좋은데 이거는 뭐 공천권을 가진 자의 기득권이 그야말로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정치가 되니까 이게 언젠가는 국민이 바라는 정치, 저는 국민이 바라는 정치가 로망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 수준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기득권 세력들이 못 내려놔요. 왜 선거가라는 게 지방선거 있죠. 국회의원 선거 있죠. 대통령 선거 있죠. 보면 보통 2년마다 선거가 계속 혹은 1년마다 붙어져 있고 네. 선거가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고착화가 되는데 이제 국민들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국민들께서 우리 스픽스를 제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변화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네, 실질적인 뭐가 진실인지 뭐가 정인지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도 하지만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그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예,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정치 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하고.